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겠고요.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5에서 10mm로 작은 양의 강수량 기록하겠고요. 또 비가 오면서 낮에도 16도 기록하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7, 8도가량 낮아서 좀 쌀쌀하겠습니다. 자, 주말부터는 또 맑게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은 또 예년 수준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6.1 지방선거 대진표 각 지역별로 속속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컷오프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또 각 지역별로 좀 선언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 이광호 후보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요. 또 영월 지역의 박성규 전 또 군수가 역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박성규 예비 후보 좀 전화 연결해서요. 좀 소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무실동 원 지역에 설치된 천사 기부 계단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4월 2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른바 박재범 소주로 불리우면서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원소주의 원료로 원주농협의 원주쌀 토토미가 납품됩니다. 원주농협은 어제 가수 박재범이 대표로 있는 원스피리츠 농업회사 법인과 토토미의 안정적인 수급과 판매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원주농협 원주쌀 토토미는 올해 6월부터 원스피리츠에 납품돼 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농가의 평균 부채 규모가 4년 연속으로 3천만 원대를 웃돌면서 농촌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 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액은 3,289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가 크게 반영되었던 2020년에 3,634만 원보다 340여만 원이 줄었지만은 2018년부터 줄곧 평균 3천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영월 지역의 군수 선거전 구도가 크게 이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박성규 전 군수가 이번 영월군 예비 후보에 컷오프 되면서요 무소속 출마를 이제 밝혔는데요. 오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영월군수 예비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성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단비가 내려서 참 좋은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먼저 네. 이제 그 영월군수에 이번 공천 신청을 했는데 이제 경선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컷오프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무소속도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만은 탈당을 했습니까? 탈당했죠. 탈당했고 네. 무소속 출마 이제 선언하셨고요. 좀 이런 그 과정까지 먼저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출사표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먼저 본인의 생각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2년 전에도 국회의원 선거 때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그 경선에서 컷오프되는 아픔도 겪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될 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그 아주 공평하게 경선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의를 저버리고 개파에 따른 그런 부당한 그런 경선을 하면서 컷오프를 시켜서 제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그러면서 제가 국민들께서 그건 안 된다 강력하게 다시 한번 출마를 촉구하는 바람에 무소속으로 이제 탈당도 하고 출마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한 그 경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소속 네.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또 선거라는 것이 정말 그 지자체장으로서 또 적임자를 우리가 또 이제 선출하는 그런 또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간 박성규 영월 네. 국민이 왜 다른 그 후보들도 있는데 나만이 영월 군수로서 적임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12년 동안 저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열정을 쏟으면서 폐왕 지역의 도시 환경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저에게 정말 많은 신뢰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또 4년 동안 제가 나와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의 소멸지역이라는 그런 아픔도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런 것들이 국민들도 공유를 했고 저도 지난 4년 동안 새로운 그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들을 새롭게 콘텐츠로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영월이 제2에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자신감, 또 국민들의 바람, 이것이 바로 이번에 출마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년 동안의 군정의 경험을 다시 한번 또 되살려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군정을 담당했다는 것은 삼선 연임을 이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네네. 그것도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의 네, 공천을 그렇습니다. 받고 되었습니다만은 네네. 이게 그 경험의 그 장점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네, 또 당연히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삼선 연임까지 했는데 네네. 왜 또 나오냐? 뭐 전국적으로 네, 이런 그렇죠. 사례는 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일부분들은 명예의 욕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일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일 욕심입니다. 네. 지역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듦을 어떻게 하면 잘 치유하면서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그러면서 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제 욕심은 일에 대한 욕심. 네. 정말 우리 영어를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만들어서 미래에 우리 국민들에게 큰 더 희망도 주고 그 희망이 바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랑스러운 영어를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 그런 욕심이지 네. 결코 삼선에 대한 명예 욕심이 아니다는 것을 국민들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또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제가 용기를 내고 이번에 다시 한번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또 후보자들과 함께 또 이에 대한 또 의견도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또 당장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동안에 공천을 또 3번이나 기회를 주면서 이 삼선 연임까지 됐는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그 표를 분열시키고 또 민주당에게 정말 그 유리한 또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은 좀 그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라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공정하게 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두지 않지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심도 있고 민심이 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땀과 열정을 쏟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세상은 바뀐다. 알겠습니다. 세상을 바뀔 수 있는 힘은 바로 민심이다. 그런 마음에서 출마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도 저에게 그동안 주셨던 사랑과 열정을 다시 한번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영월의 성장 동력을 하려면 이젠 사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사업단지가 만들어져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고 또 우리 지역에 코이카 월드 프렌치 영월 교육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요즘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코이카 본부를 영월 한번 유치해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영월의 성장 동력을 만들자. 가스안정호수 에너지 연구센터 연구원이 영월에 있는데
앞으로는 수소 시대가 대체 에너지 시대이기 때문에 수소 산업의 기반을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영월의 젊은 일자리와 정말 영월에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영월의 정주 여건이 좋아진다면 소멸 지역도 해소될 수 있다. 네. 또 상동 광업소도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재원을 해서 상동 지역이 어려움이 있는 이것도 해소해 나가고 동강 서강에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같이 열게 되면 많은 관광객도 유치해서 문화와 역사와 박물관을 융합하면 영월이 가장 이상적인 도시, 더 살기 좋은 도시, 많은 관광객이 온 도시, 그걸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상동 광산의 재활성화, 또 동강 시스타의 정상화, 뭐 정말 이게 네네. 영월의 여러 가지 현안들입니다만은 네네.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으로 또 이 질문 드리면서 정리해야 되는 어떤 그 상황입니다만은 네네. 뭐 현안들 다들 뭐 다른 후보들도 다 인지하고 또 해법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걸 왜 이제 그 우리 후보님만이 이것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것을 왜냐하면 설득시켜야 제가 될 것 그동안 같습니다. 예. 추진해 왔던 거고 그런 내용들을 소소하게 잘 알기 때문에 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네. 제가 10년 동안 계속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업데이트 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해소에 빠른 시일에 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보지 못했던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다 선하게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국민들과 함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있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공감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공천을 받고 선거운동을 했을 때하고 무소속 출마했을 때하고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좀 많이 외롭다고 하던데 네. 실제로 뭐 벌써 그런 분위기는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죠. 그렇지만 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저에게 따뜻한 격려, 네. 성원, 지지가 저를 외롭지 않고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곁으로 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군요. 네네.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죠.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박성규 감사합니다. 영월군 예비 후보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영월군수 예비 후보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제 박성규 후보와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부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6.1 지방선거 정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예비 후보자들이 무소속 출마를 이제 지역별로 속속 나오고 있어요. 좀 정당별로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무소속 출마자가 생기게 되면요, 자칫하면 표가 분산돼서 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은 무소속 출마자들의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과 혁신을 기조로 전현직 단체장 등을 대거 컷오프한 국민의힘에서 공천 결과에 불복하며 무소속 출마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형세인데요. 어제는 원주시장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이강우 전 국회의원이 당을 탈당한 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유도 없이 경선에서 배제한 것은 특정인을 공천하기 위한 공정을 가장한 사기극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동해시장 선거 공천에서 배제된 심창화 전 강원도의원도 어제 당을 떠나서 무소속의 길로 향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심규현 현 동해시장을 단수 추천한 당의 결정에 대해서 공천 과정이 특정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맹비난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발표했고요. 또 앞서서 그 인터뷰를 하셨었던 우리 영월에서는 박성규 전 군수가 일찍이 당을 탈당한 후에 무소속 후보로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춘천 같은 경우는 이 전직 시장 2명이 모두가 또 컷오프 되었어요. 좀 이런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춘천시장 선거에서도 공천 잡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여론조사 상위권에 있었던 최동용 전 시장과 유광준 전 시장 그리고 변지랑 후보 등 3명을 컷오프했는데요. 최 시장과 변지랑 후보는 당의 결정을 결국에는 수용하는 입장을 냈지만 유광준 전 시장은 황천갑질, 황당한 공천갑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장은 당의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이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향할 수 있는 표가 갈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관위는 정치 세대 교체를 위해서 내세우며 과감하게 컷오프를 결정을 했지만 오히려 무소속 출마자들만 양산하게 되는 셈이 돼버리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또 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만 도와주게 된 꼴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평가가 이제 엇갈리겠습니다. 과감한 세대 교체냐, 아니면 현실을 도외시한 좀 무리한 공천 결과냐. 나중에 결과로 또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무소속 출마자가 없네요. 네, 지금 현재 춘천을 제외한 17곳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모두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대적으로 무소속 출마자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현직이 다수인 데다가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되면서 기초단체장 선거 공천에서 낙마한 이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가 없습니다. 다만 기초의원 후보 2명만 이탈했는데요. 공천에서 탈락한 강릉시 가선거구에 있는 후보가 무소속으로 선거운동 중이고 또 동해시 나선거구의 박주연 현 시의원도 공천 발표 직전에 탈당한 후에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춘천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도 상당히 좀 많은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도 역시 좀 만만치 않아요. 이 그 공천 과정이요. 결과적으로 춘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18개 시군 중에서 7곳의 단체장 선거 후보 민주당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원주, 동해, 속초, 삼척, 영월, 철원 등 6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원주시장 후보에는 구자열 전 도지사 비서실장이 57.14%로 과반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특히 속초시장 후보 경선을 살펴보면요. 김철수 현직 시장이 낙마하게 되고 도전자인 주대하 전 강원도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주대하 전 도의원은 56.81%로 과반 이상을 득표를 했습니다. 또 동해시장 선거 경선에서는 최석천 동해시 의원이 그리고 삼척시장 후보에는 김명훈 현 시장이 공천을 확정지었고요. 영월에서는 김기석 전 영월군청 재무과장이 그리고 철원군수 후보로는 한금석 전 도의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강릉행 김우영, 태백, 류태호, 홍천의 허피롱, 횡성의 장신상, 평창의 한왕기, 정선의 최승준, 그리고 화천의 김세훈, 양구의 조인묵, 인제의 최상기, 고성 한명준, 그 양양의 김정중 등 춘천을 제외한 모든 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제 선거 경선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해와 횡성, 화천, 양양을 제외한 14곳에서 국민의힘은 경선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책임당원 전수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50%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자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론조사에 많이 참여를 해달라고 많이들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원주에는 4명이 겨루고 있습니다. 박동수, 박현식, 원강수, 전병선, 그리고 강릉에는 김은규, 심영섭, 태백에는 권정기, 김천술, 류성호, 송영선, 이상호 5명입니다. 네. 여기에도 속초에는 김진기, 이병선 전 시장과 이상래, 이원찬, 삼척의 김인배, 박상수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고요. 홍천에서는 방정기, 변정권, 신영재 3명, 영월에서는 엄승열, 최명서, 평창에서는 심재국, 우강호, 정선에서는 김기철, 홍천식 등 2명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요, 고성군인데요. 고성군의 경선 후보는 김규식, 신준수, 신창섭, 윤승근, 최태욱, 홍남기 등 6명이서 경선을 겨루게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도내 14곳에서 경선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인 다음 달 1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주는 100% 일반 여론조사로 경선이 진행되고 일요일이군요. 5월 1일은 이제 발표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강원도지사 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평창 월정사에서 후보들 처음으로 이제 만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강원도지사 후보들이 월정사에서 처음으로 조우했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지난 27일 월정사에서 열린 창월결사 평화방생순례에 나란히 참석을 했는데요. 공식 석상에서 함께 자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가벼운 목례와 또 악수를 나눴는데 김진태 후보가 이광재 의원에게 한번 만나고 싶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자 이광재 의원도 김 후보의 찻잔을 채워주면서 우리 처음 만나는 거다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자리에 참석했었던 스님들도 함께 덕담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특히 자승 스님은 두 사람이 드디어 맞붙게 됐으니 제대로 잘 싸워보라 이렇게 격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의외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광재 의원의 사직서 내일 뭐 다른 그 후보자들과 같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또 사퇴 처리될 예정이더군요. 네, 이광재 의원은 최근에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상태인데 해당 사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처리가 됩니다.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10명 정도에 달하는데 이들의 사퇴안을 내일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진태 후보는 어제 이준석 당대표와 원주에서 퇴근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 후보는 내일 오후 2시 원주에서 선거사무소를 공식 개소하고 선거 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됩니다. 또 선대위원장은 경선 경쟁자였었던 홍상무 전 앵커가 맡게 됐습니다. 네, 이광재 후보의 사퇴서가 처리되면은 이 다음 주에는 이제 보궐선거 후보자들 좀 이야기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우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역의 계단을 이용하면요 기부로 이어지는 천사 기부 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색다른 형태의 천사 운동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역에 설치된 천사 기부 계단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일에 무실동 원주역에 천사 기부 계단이 설치됐습니다. 원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나눔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승강기 대신 이 계단을 이용하면 후원금이 적립됩니다. 계단 위쪽에 설치된 센서가 사람을 감지해서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 한 명당 10원씩 천사운동 후원금이 적립되는데요. 하루 평균 원주역 이용자는 약 2,700여 명입니다. 원주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천사 기부계단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월간 82만 5천 원, 연간 1,000만 원가량의 천사운동 후원금이 적립되는데요. 42개 계단 규모로 계단이 완공이 됐습니다. 원주 천사운동본부 하지연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상 속 재미있는 기부와 걷기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원주를 대표하는 관문인 원주역에 천사기부 계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참여기간 실무자 간담회를 6회 걸쳐 추진하였으며 12월 21일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원주관리역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가 천사기부계단 설치 운영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4월 20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사기부계단을 이용하여 기부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 절약까지 즐겁고 건강한 나눔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관들의 참여로 계단이 완성된 것인데 이 어떤 역할들을 앞으로도 기관에서 맡게 된 겁니까? 네, 원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원주역,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 4개 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원주시는 천사 기부계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 홍보와 기부계단 유지 보수와 관리를 맡고 관련 부대 비용을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계단 설치비 5천만 원과 실제 시민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후원금을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기부하고요. 한국철도공사 원주관리역은 전기시설 사용의 유지와 관리를 맡습니다. 천사운동본부는 모금액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해서 나눔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모인 후원금은 매년 말 원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일 예정입니다. 천사 기부계단은 하늘색으로 눈에 띄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는데요. 승강기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은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기부계단을 이용하는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래는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이용했는데 기부도 되고 좋은 일이니까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게 무거우면은 타고 가는데 가벼우니까 이렇게 걸어가요. 운동도 할 겸 기부도 할 겸. 네, 원지역 좀 이용하시는 분들 이 계단 어디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단 이용으로 인한 효과도 뭐 건강에도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기부 계단을 이용하면 기부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 절약까지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원주역 42개 계단을 완주하면 6.3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고 수명은 2분 48초 연장됩니다. 또 계단 이용 한 번 한 번이 모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데요. 천사기부 계단 이용 외에도 원주시 천사운동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천사운동을 함께 하실 분이 계시다면 천사운동본부로 연락하면 됩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동안 천사 기부계단을 이용한 시민 수는 990명이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총 누적 이용자 수는 13만여 명입니다. 벌써 130만 원의 기부금이 모인 셈인데요. 평소에는 계단을 그냥 지나쳤던 분들도 앞으로는 계단 한번 올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오늘 또 순서 요순 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